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상황을 가장 빠르게 알아보는 시간 해외 선물 신세계 박수연입니다. 시장은 곧 발표가 될 FOMC 회의 결과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11월 CPI와 PPI가 예상과 큰 차이가 없었던 만큼 지금 연준의 결정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거다라는 관측이 우세한 상황인데요.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에 대한 힌트를 줄지 기대감이 있는 시장이기는 하지만 지금 결과가 어떻든 저희와 함께 수익으로 갈 수 있는 길을 함께 걸어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수요일 해외 선물 신세계는 천명 마스터님과 함께합니다. 마스터님 어서 오십시오. 네,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명입니다. 자, 오늘 상당히 긴장되는 하루죠. 내일 새벽 4시에 2023년 마지막 FMC, 빅 FMC가 있는 날이죠. 새벽 4시에 발표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점도표라는 게 나오죠. 자, 과연 9월 달하고 어떻게 상황이 변했을지가 상당히 우리가 긴장되면서 지켜봐야 될 잠 못 드는 하루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이제 시간 관계상 자세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노란톡에 미리 들어오시면 거기에 디테일한 사항들을 자세하게 또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테니까 미리 좀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열심히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또 이틀이 아직 남았는데 우리에 주어진 시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를 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찾아뵙고 자세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올해 마지막 FOMC 회의를 앞두고 긴장되는 시점이긴 하지만 여전히 연말 수익 내를 위해서 천명 마스터님과 함께 전략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끝까지 시청해주시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수요일 이외의 날도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계속해서 수익 이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방송 중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스캔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는 계속해서 오늘의 글로벌 이슈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12월 13일 글로벌 이슈입니다. 먼저 나스닥입니다. 미국의 11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됐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헤드라인 물가는 0.9%,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상품 및 서비스의 가격 변화 값인 근원 물가는 2.0%로 예측치와 이전치를 하회했습니다. 다음으로 골드입니다. 12월 FOMC 금리 결정 발표를 앞두고 국채금리와 달러 인덱스가 보합권에서 움직이면서 금 가격도 같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일 발표된 소비자 물가 지수 중 근원물이 4.0%로 나오며 여전히 연준의 목표치인 2.0%보단 높은 것으로 확인됐지만 옐런 미 재무장관이 미국 경제의 연착률을 언급하고 미국채 30년물 입찰이 견고한 수요를 보이면서 국채금리 상승이 제한되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크루드 오일입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 EIA가 내년 WTI 가격이 평균 78.07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지난 11월 전망치 대비 12.5% 하향 조정된 것으로 내년 원유 생산량이 올해보다 증가할 것이란 근거가 붙었습니다. 더불어 오펙 플러스 회원국인 러시아의 주간 원유 수출이 7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공급 과잉 우려에 6월 이후 최저치인 70달러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입니다. 우리 시간 기준 내일 새벽 미 연준을 시작으로 21시에는 영국 중앙은행 BOE, 22시 15분에는 유럽 중앙은행 ECB가 기준금리를 발표합니다. 시장은 ECB의 통화 정책이 셋 중 가장 완화적일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이유로는 유로존의 근원 인플레 하락과 경기 침체 우려가 꼽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에서 글로벌 이슈 화면으로 만나보고 왔는데요. 자세한 설명은 상품별 전략 챙겨보면서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스닥 상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나스닥 같은 경우 프리장에서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0.32% 올라가면서 16,629포인트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차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산자 물가 지수가 10시 30분에 발표가 됐는데요. 이를 기점으로 장대 양봉을 보여주면서 꼬리가 달리긴 했지만 힘있게 올라가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음봉을 보여줬고 그래도 이를 지지받으면서 다시 올라가주는 모습이 포착이 됐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또 뛰어오르면서 양봉을 연속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16,631.50포인트를 고점으로 형성한 뒤에 지금은 살짝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계속해서 상승세를 유지하게 될 것인지 부분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 10년물 국채 금리는 0.61% 밀리고 있고 달러 인덱스도 약세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나스닥의 흐름 오늘 프리장에서 어떻게 짚어가면 좋을지 천명 마스터님과 함께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프리장에서 나스닥의 흐름 먼저 살펴보고 왔습니다. 자, 마스터님 오늘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매수와 매도 그리고 관망 중에서 어느 포지션 유지할까요? 오늘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죠? 네. 일단 내일 새벽 4시에 FMC 회의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좀 관망을 하는 게 맞는데 짧게 일단 또 여러분들 또 좀 밤늦게 고생하시는데 수익을 좀 내셔야 되니까. 네. 일단은 진입가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 이제 자세한 걸 디테일하게 좀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차트 잠깐 보시면요. 어쨌든 아까 이제 발표가 있었는데 그건 좀 이따 이제 시장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네. 자, 일단 16,410 정도까지 한번 내려와 준다면 여기서 지지를 해주겠죠. 저희가 지지를 해준다면 요 사이에서 아까 약간 이제 보세요. 지금 되게 윗꼬리가 세게 달리는 양봉 비스무리한 게 나왔는데 그만큼 오늘 방황을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죠. 16,410에서 지지를 봐줘준다면 16,420까지 한 40틱 정도. 자, 오늘은 길게 수익을 내시는 걸 권해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40틱도 작은 수익이 아니죠. 그렇죠? 20만 원이 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16,410에서 지지를 받아준다면 거기서 한 40틱 정도 짧게 수익을 내고 빠질 것을 제가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일단 기술적으로 먼저 분석을 하기 전에 자, 일단 시향적으로서는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항상 방송을 나오면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매매 원칙이 다들 서 계시지만 정확한 어떤 매매 원칙이 서 계시지 않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해요. 상당히 매매가 혼란스럽고 어떤 상당히 좀 두서가 없는 그런 상황들을 많이 맞이하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데 자,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게 시향입니다. 그다음에 시향적으로 우리가 전체적인 그림을 보는 거죠. 그죠? 자, 그림이 이제 완성이 되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제 마음적으로 일단 안정이 돼야 되겠죠. 그냥 신법이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게 진입할 때 도구가 필요하죠. 그게 기법이다라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저는 27년 동안 이제 저는 이 세계 시장에 몸을 담고 있었고요. 저는 단연간 해외에서도 회사도 운영을 했었고 그다음에 트레이더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누구보다도 시향적으로 상당히 어느 정도 높은 지식을 좀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국내 육수도 상당히 좋지만 저는 우리가 해외 선물을 미국 걸 하잖아요. 그죠? 그럼 미국에 있는 어떤 시향 정보를 정확히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주로 보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많이 보는 게 이제 CNBC입니다. CNBC 안에서 또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되게 많아요. 여러 가지 상품분들, 그다음에 어떤 기술적 분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보니까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지만 시간 관계상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 수가 없으니까 노란택에 들어오시면 자세하게 CNBC를 통해서 어떤 데이터를 우리가 볼 수 있는지를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향적으로 먼저 살펴보고요. 네. 또 다시 한번 기법으로 넘어가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화면 잠깐 보겠습니다. 화면 잠깐 내릴게요. 네. 자, 일단은 우리가 나오는 게, 자, 어제 CPI 발표가 있었어요. CPI 발표. CPI 발표가 있었는데, 자, 연준이 바라보는 지표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PC가 제일 우선순위 1순위고요. 그 다음에 2순위가 CPI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근데 어제 좀 희한한 현상이 벌어졌어요. 자, 연준이 바라보는 거하고 또 시장이 바라보는 거에 저도 헷갈려요. 뭐냐면, 네. 자, CPI가 이제 헤드라인, 헤드 PCI가 있고, 코어 PCI가 있어요. 자, 시장이 바라보는 거는 어쨌든 헤드라인을 많이 봐요. 근데 연준은 뭡니까? 코어를 본단 말이에요. 근원. 그죠? 거기서부터 이제 일반 투자자 매매가 상당히 난해하다는 얘기죠.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자, 우리는 연준의 어떤 방향을 따라가는 게 올바른 정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면서 어제
이런 이제 뉴스가 떴죠. 자, 일단은 3.1%, 그죠? 헤드가 3.1%가 나왔어요. 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자, 작년에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지만 팬데믹 때부터 돈을 많이 풀어서 시장에 많이 유동성이 많이 확보가 되다 보니까 일단은 돈이 남아돌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올 수밖에 없다라는 원인도 있었지만 결국 유가적인 측면도 상당히 차지를 많이 했죠. 근데 결론적으로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전쟁이 2.8 전쟁이 터졌을 때 어땠어요? 뭐 $150까지 간다는 막 오버페이스까지 나왔잖아요. 옛날에 제가 전쟁이 털 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그럴 일은 없다. 왜? 2.8이 산유국이 아니잖아요. 이란이 개입하면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자, 이란이 어떻게 바보입니까? 개입할 이유가 전혀 없죠. 이란도 경제가 너무나도 안 좋잖아요. 10년 정도 지금 경제가 거의 파탄 위기에 있다는 얘기예요. 민심을 동요시킬 이유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일시적인 해프닝으로 끝났어요. 그러면서 유가가 상당히 그죠? 하방세로 곤두박질을 쳤죠. 좀 이따 유가에 대해 자세하게 또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결국에는 유가 때문에 이제 헤드라인 전년 대비 3.1% 어마어마하게 빠졌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게 오늘 시장은 또 이렇게 어떻게 돼요? 자, 연준은 일단 무시하고 무조건 좋은 거는 좋은 거로 더 극대화를 시켜버리는 아주 괴이한 현상을 어제 또 보여줬다라는 얘기죠. 그죠? 자, 어제 이 정도면 솔직히 내려와야 돼요. 다시 또 올라갔어요. 자, 그럼 세부적으로 이제 뭐 너무나 많으니까 간단한 것만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조금 내려와 보면요. 자, 여기 뭐 이렇게 내려오고 보면 자, 요게 이제 표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이게 4%가 이제 코어죠. 코어죠. 그죠? 근원. 이게 3.1%. 근데 얘는 왜 안 내려왔냐 이거죠. 그대로요. 저번 달하고 동일하게 나왔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뭐 다 아시다시피 자, 코어는 근원은 뭡니까? 식료품 에너지를 뺀 거예요. 식료품 에너지를 뺀 거. 왜? 변동폭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변한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를 CPR을 정확히 또 살펴보면, 그죠? 내려온 게 별로 그렇게 크질 않아요. 그죠? 뭐 9.1%까지 작년 7월에까지 올라갔다가 상당폭 내려왔지만, 이제 4%대에서 거의 보면 8월 달부터 고착화가 돼 있어요. 4%대에서 전혀 밑으로 내려오지 않아요. 자, 연준이 바라보는 게 바로 요거예요. 자, 근원입니다. 근원. 연준이 원하는 건 뭐예요? 2%죠. 근데 아직 2%까지 가려면 아직 따블이 남았어요. 5.5%까지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근원이 안 빠진다는 거는 어떻게 돼요? 연준이 그만큼 정말 진짜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인플레이션을 가라앉히려고 노력을 했으나 결과는 이렇게 보여준다는 얘기죠. 결국엔 제가 보는 이번에 떨어진 거는 결국엔 유가 때문에 떨어졌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조금 더 내려서 한번 더 보면요. 좀 내려볼게요. 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자, 여기 볼게요. 자, 결국에 이제 내린 원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국에 여기 나오죠. 개솔린이 한 6% 정도 빠졌고, 그 다음에 오일이 2.7% 빠졌고, 그나마 이제 아까 얘기했던 거, 푸드, 식료품 에너지를 제외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자, 푸드를 제외했음에도 불구하고 푸드는 여전히 상승 중에 있다라는 얘기죠. 그죠? 근데 푸드가 한 2.9% 정도. 올랐고 그다음에 에너지는 5.4% 빠졌다. 결국 유가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일단 헤드라인은 나와줬죠. 그죠? 자, 이렇게 되고요. 자, 밑에 조금 더 내려올게요. 자, 내려가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자, 연준이 제일 바라보는 게 슈퍼코어예요, 슈퍼코어. 슈퍼코어가 뭐냐면, 근원 슈퍼코어가 뭐냐면 주거비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 되게 심각하게 바라본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쉘터가 여전히 0.4% 증가를 했어요. 달로 따지면 한 6.5% 증가를 했고 연으로 따져봤을 때, 그죠? 연으로 따지면 6.5% 증가를 계속 해주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결국에는 이제 뭐 아직도 여전히 높은 그런 상황을 좀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슈퍼코어에 대해서 파월이 항상 얘기를 했죠. 슈퍼코어가 여전히 떨어지지 않는다. 에너지, 식료품 떨어지는데 나머지는 전혀 떨어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돼요? 딱 이걸 봤을 때 어떻습니까? 그러면 아직도 인플레이션 꺾기가 쉽지 않겠구나. 우리가 유추 해석을 해볼 수 있겠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시장은 근원을 보지 않고 헤드라인만 보고 계속 좋게 판단하면서 어제 또 상승을 이어졌어요. 그죠? 자, 거기다 더 웃긴 게 있어요. 뭐냐면
자, 매그니피센트라는 게 있죠. 피센트, 그죠? 빅세븐 기업. 자, 빅세븐 기업은 어제 그제 희한한 현상을 또 보여줬어요. 어떤 현상을 보여줬냐면, 자, 기본적으로 다 다운이 됐어요. 이게 하락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나스닥 100 지수는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게 희한한 현상이죠. 이제 과거에 이런 게 있었어요. 예, 이 1969년, 70년대 니프티, 피프티라는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그때도 이런 현상이 동일하게 벌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해요? 상당히 거품이 심하다고 우리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사항, 또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디테일하게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이거는 시간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네. 자, 그래서 조금 내려가서 이제 결론적으로 한번 줘볼게요. 자, 결론적으로 재보면, 자, 시장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내년 3월에 금리를 인하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죠. 근데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여기서도 지금 정확하게 나오는 게 뭐냐면, 자, 1.25% 2024년까지 1.25%를 내린다네. 그럼 0.25를 5번 내리니까 딱 결론이 그게 나오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나머지 사람들은 한 3번 정도가 될 것이다. 연준도 아마 그 정도로 생각할 거예요. 그죠? 그럼 12월에 전도표. 이제 내일 나오겠죠. 그럼 5.1%가 이제 저번에 9월 달에 5.1%였단 말이에요. 내년 내리는 게. 그럼 그 정도가 그대로 유지가 된다면 어떻게 돼요? 연준이 생각하는 대로 그리고 방향이 흘러갈 거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파월의 입에 달려있죠. 파월의 입에. 그죠? 자, 파월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시장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포커스를 바라봐야 되고요. 자, 화면 잠깐 내리고 점도표 한번 보고 예측을 하고 요거 시장은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걸 좀 오늘 길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네. 보겠습니다. 화면 잠깐 내리겠습니다. 네. 네, 잠깐만요. 네. 화면 잠깐 내릴게요. 예. 네. 자, 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나스닥 상품 살펴봤는데요. 계속해서 이 개장 이후에 이 파월 의장의 입에 좀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하나도 감이 안 잡힌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함께 이어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2024년에 해외 선물 속에서 내가 완전히 이 마스터하고 싶은 그런 비법을 알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내일 주목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이 2번에 걸쳐서 지금 진행될 예정인데요. 마스터님, 지금 이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 대해서 네, 죄송합니다. 지금 일단 나스닥 살펴봤는데요. 나스닥에 대한 자리값 좀 더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자리값 잡아보도록 할까요? 네. 자리값을 이제 잡기 전에 네. 그게 되게 제일 중요한데 네. 결국에 이제 내일 새벽 4시에 어떻게 이제 연준이 점도표를 이제 낼 것이냐가 중요하죠.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를 미리 보시고 여러분들이 잠을 주무시는 거하고 네. 안 보시고 가는 거하고 완전히 지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핵심만 제가 짚어드릴게요. 뭐 여러 가지를 되게 이슈가 많으니까 핵심만 짚어드리고 그렇게 정리를 할게요. 자, 지금 보면 딴 거 없습니다. 결국에는 금리를 얼마까지 내년에 내릴 것이냐죠. 그럼 여기 맨 밑에 레이트가 나오죠. 그래서 5.1%. 5.1%가 이 숫자가 바뀌느냐 안 바뀌느냐. 자, 만약에 이 숫자가 그대로 유지가 된다. 그럼 어떻게 돼요? 하이포 롱거가 되는 거죠. 네. 높게 오래도록 간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게 숫자가 내려갔다. 그럼 어떻게 증시는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산타랠리가 12월에도 엄청나게 날아가는 거죠. 자, 작년 12월에 어땠어요? 나스닥이 거의 10% 가까이 하락을 했어요. 11월에 상승을 했지만. 그죠? 자, 근데 올해 만약에 요게 숫자가 바뀌냐 안 바뀌냐. 요 내일 아침에 일어나셔가지고 요것만 보시면 돼요. 제일 밑에 거. 요것만 보고 올라가느냐 내려가냐. 요걸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딴 거 보지 마십시오. 이렇게 해서 결론을 짓고요. 자, 이제 마지막에 시장적으로 이제 정리를 하고 자, 기술적으로 마지막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고 오늘 나스닥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잠깐 내리겠습니다. 네. 네. 자, 아까 말씀드렸어요. 오늘 상당히 지루한 장이 될 수 있겠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다시 올라가고 있는데 자, 일단 월봉을 보고 좀 말씀드릴게요. 월봉이 상당히 제일 중요하죠. 월봉을 보고 오늘 어디까지 올라가고 어디까지 내려가는지를 좀 살펴봐야 되겠죠. 그죠? 자, 보시자는 얘기예요. 자, 참 재밌습니다. 자, 보시면 자, 2021년 11월 1일 날 16,767을 찍었어요. 어마어마한 숫자를 띄웠죠.
자, 그리고 공교롭게 오늘이 희한한 날입니다. 이제 증권사마다 차이가 있겠지만은 이제 월몰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올 2023년 몰은 끝나는 거예요. 그럼 내년 몰로 이제 넘어가겠죠. 2024년 벌써 앞서가는 거죠. 보름 앞서가는 거. 이게 오늘 교차가 되는 아주 중요한 날이다 보니까 시장이 상당히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됐든 최고점을 일단 찍었는데 현재 지금 오늘 지금 내년 몰로 봤을 때 벌써 16,635를 지금 찍었어요. 그죠? 그러면 이게 거의 얼마 안 남았죠. 한 500씩 정도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정말 아까 얘기한 파월이 얘기가 잘 나와준다면 오늘 고점을 깰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자, 왜냐하면 근거가 뭐냐면 자, 3대 지수는 다 형제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지금 다우하고 S&P는 작년 1월 가격에 거의 근접해 거의 계속 고점을 갱신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얘만 조금 늦어질 뿐이란 말이죠. 그러면 동행을 해준다면 파월이 오늘 좋은 얘기를 해준다면 이걸 뛰어넘을 거고요. 자, 만약에 좋은 얘기 안 나온다. 그럼 오늘 고점이 거의 16,635가 오늘 올해 마지막 고점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신중하게 하셔야 돼요. 자, 이 결과는 파월만이 아는 겁니다. 이거를 올라갈까 내려갈까 얘기하는 자체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파월의 의견을 제가 어떻게 합니까? 신만의 영역을 어떻게 합니까? 그건 확인하시고 결론은 뭐예요? 오늘 아까 짧게 수익을 내고 빠지시라는 얘기를 했죠. 새벽 4시까지 이렇게 장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나스닥 이슈 이어서 자리값까지 잡아봤습니다. 개장 이후에도 포지션 잡아주실 예정이니까요.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계속해서 자리값도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024년에 해외 선물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마스터를 잘해볼 수 있을까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답을 내일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내일 2번에 걸쳐서 마스터님께서 이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을 진행해 주실 예정입니다. 지금 함께 오셔서요. 또 내일장에서 어떤 흐름들 가져갈 수 있는지 그리고 2024년에는 어떤 비법을 또 세워봐야 되는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마스터님, 내일 이 시간에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 참여하시게 된다면 2024년에 성공적인 투자할 수 있는 비법들 알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죠. 어차피 우리는 사람들은 진짜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봐야 돼요. 네. 벌써 이제 뭐 각각 회사들 그죠? 여기도 직장인들이 많으시니까 벌써 직장인 분들은 벌써 내년의 계획들을 다 세우고 있죠. 그럼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세워야 되죠. 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의 이 3대 지수 모르 이제 끝난 거예요. 오늘로 끝난 겁니다. 그럼 내년은 우리가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미리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자, 완전 정복이라는 얘기가 뭐냐면 여기 여러 가지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방송을 보시는 이제 주식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선물을 하신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뭔가 좀 나는 해외 선물을 좀 해보고 싶다. 내 기초 지식이 너무 부족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향을 난 전혀 알지를 못하겠다는 분들한테 내일 정확하게 여러분들한테 알찬 내용을 설명을 무료 강연할 때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런데 무료 강연에 또 참석을 하시다가 또 시간 관계상 또 뭐 계속 참석을 못 하시는 경우도 있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노란톡에다 그 자료를 상세하게 올려드릴 테니까 자, 내년에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성공적인 투자, 자, 해외 선물 한자 완전 정복을 한번 해서 뭔가 새로운 2024년을 맞아보자. 그리고 내년에도 기분이 좋죠. 왜? 어떻게 했든 이제 끝자락은 다 왔어요. 그럼 내년에는 어떻게 희망적인 게 더 많죠. 안 좋은 것보다 희망적인 게 더 많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 물 들어올 때 노조를 했다고 그러죠. 좋을 때 우리가 같이 동반 상승해서 공부를 제대로 해서 배운다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래서 내일 강연회 때 제가 알차게 준비를 해왔으니까 여러분한테 제공을 할 테니까 많이 참석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무료 강연회가 연말에 진행되는 만큼 지금 내년에 조금 더 기쁘게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더욱더 철저하게 이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을 준비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해당 그 공개 방송에서 진행되는 내용들은 이 노란톡방 안에서 자료집으로 전달해드릴 예정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해외 선물의 시작에 대해서 너무 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하단에 나가고 있는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이 QR코드를 스캔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1초 만에 입장 가능할 수 있는데요. 지금 문자샵 0082번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1000명 마스터님 성함 적어서 보내주셔야지 이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 들어가실 수 있는 링크 받아보실 수 있으시니까요. 방송 끝나기 전에 서둘러서 입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다음 상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크루드 오일입니다. 현재 프리장에서 0.52% 상승하면서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68.99달러 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자세하게 차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10시 54분까지 상승 추세 보여주고 있었는데 하지만 꺾이는 모습이 보여지면서 장대 음봉을 연속적으로 출현해줬습니다. 가파르게 밀리는 모습이 확인이 됐고요. 하지만 계속해서 상승 구간을 보여주면서 68.98달러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런 흐름들 오늘 상승과 하방 어떤 쪽으로 흘러가게 될지 천명 맞순과 함께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크루드 오일 프리장에서의 흐름 짚어보고 왔는데요. 마선이 오늘 이 매수와 매도 그리고 관망 중에서 어느 포지션 취하면 좋을까요? 자, 일단 오늘 짧게 매도로 가실 것을 권장을 드릴게요. 네. 그거는 좀 이따 말씀드리고 일단 진입가를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17시 이제 유럽장이 개장이 되고 나서 일단 원웨이 상승장이 지금 계속 이어졌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3파가 나오다가 이제 조정파가 나오는 상황인데 자, 69.20달러까지 한번 다시 올라준다면 여기서 저항을 받을 경우가 상당히 높을 거예요. 그래서 69.20에서 69.30, 그 정도까지 거기서 저항을 받아준다면 짧게, 그죠? 한 20틱에서 3틱 정도, 여기가 이제 마지막 오늘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20틱에서 30틱 정도 수익을 내고 빠지실 것을 권장을 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새벽 12시 반에 그죠? 지표 발표가 있죠. 지표 발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짧게 가져갈 것을 말씀드리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시황률을 좀 말씀드릴게요. 자, 참 이게 웃기는 거예요. 뭐냐면 자, 바이든이 정권을 내세우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친환경을 부르짖죠. 그래서 2030년까지 미국에 있는 50% 배터리 자동차를 상용화 시켰다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셰일 오일, 셰일 가스 뭐 지원 안 해주겠다. 하지 마라. 환경 파괴된다.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어느 순간 지금 갑자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 지금 셰일 캐고 있죠.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결국엔 미국이라는 존재는 지네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물불 안 가리는 거죠. 그래 친하게 그렇게 외쳐대더니 결국엔 지네들이 돈 벌러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죠. 거기다 또 동반적으로 지금 뭐예요? 유가가 내려가는 원인이 또 하나 또 있어요. 자, 그 달러 인덱스가 100이트 초반까지도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있었어요. 상당히 많이 내려왔죠. 근데 거의 지금 아까 제가 달러 인덱스 잠깐 보니까 103쪽 후반대 아직도 여전히 머물러 있다는 얘기예요. 한 104도 한번 저번 주에 한번 찍었었고. 그럼 달러를 강세를 시킨다는 건 뭐예요? 결국은 유가에 하방 압력을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 수출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상당히 좋죠. 그죠? 그런 것들 두 가지 원인 때문에. 그리고 이제 계속 캐니까 계속 채굴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미국의 생산량이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내년에는 더 늘린다는 얘기예요. 여기다 또 웃기는 게 뭐냐면 저번에 오펙 플러스 때 뭐라고 해요? 러시아하고 사우디는 감산을 하겠다. 내년까지도 초까지도 감산하겠다. 자, 그런데 또 갑자기 얘기가 달라졌어요. 야, 이러다가 패권 뺏기는 거 아니야? 유가에 대한 패권을 또 뺏기는 거 아니야? 하면서 어떻게 돼요? 증산할 수 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증산하면 이제 골치 아파지는 거죠. 거기에다 또 죽기면 자, 중국이 전 세계 최대 석유 소비국 중에 하나죠. 전 세계 20% 물동량을 좀 차지하는데, 자, 중국 경제 아시다시피 상당히 안 좋잖아요. 여러 가지, 제조라든지 인플레이션 상당히 안 좋죠. 거기는 디플레이션이니까 지금 상황이. 자, 그런 정황적 시장적으로 봤을 때도 유가가 올라가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저번에 대해 기술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자, 70달러가 변곡점이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70달러가 이제 무너져 버렸죠. 자, 일봉 보고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70달러 잠깐 볼게요. 네. 자, 일봉을 볼게요. 자, 일봉 보세요. 자, 이 무너졌던 거는 결국엔 어제 무너졌죠. 어제 상당폭 빠졌어요. 어제 종가 기준으로 3.80달러가 빠졌어요. 근데 어제 요 빠진 게 또 희한한 게 골드랑 동반 하락을 했어요. 자, 그게 뭐야? 아까 말씀드린 달러가 다시 한번 스멀스멀 상승 분위기를 타 보니까 어떻게 돼요? 같이 동반 하락을 해줬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제 71달러까지 갔다가 70달러가 완전히 붕괴 내면서 지금 하방에 어떤 압력을 받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MAC도 볼게요. MAC도 추세를 보다 어때요? 자, 일단 매도의 시그널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 이제 일봉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이격이 계속 더 벌어지고 있어요. 이격이 더 벌어지기 때문에 뭐예요? 자, 이격이 더 벌어지고 있다는 건 하방으로
더 내려갈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는 얘기죠. 거기다가 이제 21 이평선도 지금 하방을 바라보고 있어요. 하방. 우하향을 하고 있죠. 60일도 우하향을 하고 있어요. 자, 61 이평선은 단기 변동 라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일봉에서 60 이평선이 우하향을 하고 있다는 것은 하락세가 상당히 꺾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이제 120이라고 240이 아직은 안 꺾였지만 얘가 만약 동반 우하향을 해준다면 장기적으로 유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70달러가 변동 라인이 완전히 붕괴가 됐기 때문에 상반 올라가기는 올 연말까지 상당히 쉽지 않다. 오히려 내년 1월, 2월까지도 그죠? 쉽지 않아요. 자, 어떻게든 오늘 점도표가 발표돼서 내년에 GDP 성장률이 올해보다 안 좋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경기 침체를 일단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석유에 대한 소비가 줄고 생산량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유가가 자동적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겠다. 시향적으로 말씀드리고 기술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오늘 짧게 일단 드시고 내년에 내일 다음 주 새벽에 그거 확인하고 내일 또 대응하셔도 전혀 늦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유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크루드 오일 전략 챙겨봤습니다. 계속해서 이어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함께 보시고요. 저희는 우리 천명 맞선님의 매매일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매매일지 확인해보고 왔는데요. 이렇게 매매일지 같은 수익 가져갈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차트 강의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선님 오늘 어떤 강의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네네. 아까 말씀드린 강연회 때 이제 어떤 거가 이제 여러분들이 듣는 거를 이제 먼저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오늘 이게 내일 연속성 상당히 이어지는 거니까 상당히 좋은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12시 전까지 노란톡에 들어오시면요. 요거 말고 나머지 이제 여러분들 유익하게 정보를 제공해 드릴까지 많이 있으니까 들어오셔가지고 자료 다운 받으셔서 그죠? 내일 또 공부하시고 또 장기적인 어떤 계획을 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을 할게요. 네. 시간이 너무 없어서. 자, 그럼 해외 선물을 우리가 2024년에 한번 제대로 한번 공부해서 자, 정말 우리가 재테크로서 제대로 한번 해보자는 오늘 취지에서 이 강의를 간단하게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해외 선물을 하려면 반드시 알아야 될 기초들이 있어요. 자, 기초를 우리도 학교 다닐 때 그렇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12년 과정을 다 맞춰서 대학교를 가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제가 항상 염려스러운 게 뭐냐면 옆집에 있는 뭐 개똥이가 얼마 벌었더니 나도 벌 수 있겠다. 자, 그런 착각에서 처음에 들어오신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기초를 모르면요, 절대 수익을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알아야 될 기초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자, 그다음에 기초가 끝나고 나서 기초로 만족하면 안 되겠죠. 뭔가 우리가 단계를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점프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일단 내일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어떤 거 우리가 일단 기초로 알아야 되냐가 문제 되겠죠. 자, 그럼 왕초보 입장에서 초보자분들이 여기 상당히 또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보시면 어떻습니까? 자, 일단은 입문자라고 얘기를 하죠. 저는 입문자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자, 필수로 우리가 해야 될 숙지 사항들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자, 시향을 알아야 되겠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죠? 자, 그럼 시향을 뭐를 알아야 되냐? 그죠? 자, 그럼 세 가지만 우리가 아시면 돼요. 자, 빅스라는 거. 시카고 공포지수라는 거예요. 시장이 얼마나 공포스럽냐, 공포스럽지 않느냐. 그게 바로 이제 빅스라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금리. 지금 하디슈는 금리죠. 누가 뭐 만사를 다 제쳐놓고 금리를 내리냐 올리냐가 계속 거의 가지고 설왕설래 하고 있잖아요. 시장은 뭐 빨리 내린다. 그다음에 뭐 연준은 꿈도 꾸지 마라. 뭐 그런 거. 그래서 상당히 이슈가 민감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금리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고. 자, 그다음에 달러 인덱스를 알아야 돼요. 달러 인덱스. 자, 달러 인덱스는 여러 가지 관련이 상당히 많아요. 아까 매번 나올 때 제가 골드 할 때 말씀드리죠. 자, 골드하고도 밀접한 제일 관계가 많고요. 그다음에 오일, 그다음에 지수하고도 연관성이 상당히 깊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겠다고 일단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보면 여기 이제 기본 차트라는 게 있어요. 자, 우리가 기본 차트라는 게 뭐가 있어요? 자, 기본 차트라는 건 뭐예요? 자,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지표들을 많이 사용을 많이 하려고 하시는데, 자, 그럴 필요 없습니다. 자, 이거 보시는 게 뭐예요? 캔들하고 이동평균선만 아시면 돼요. 딴 거는 알 필요가 없어요. 자, 우리가 이제 증권사의 차트를 딱 켜보면 이동평균선 캔들 거래량만 띄우죠. 자, 그거 가지고 전 세계 메이저 1%들이 매매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차트는 너무나도 간단해야 되고 심플해야 돼. 왜? 순간순간 우리가 클릭해서 매매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 가지 막 그 차트 안에 이것저것 보조지표는 엄청나게 많이 넣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자, 그 순간순간 빨리 결정을 내야 되는데 결정 의사가 늦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심플하게 차트를 세팅하면서 어떻게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나는 또 기본 차트에서 교육을 또 시켜드릴 거예요. 그래서 왕초보가 이 정도 우리가 알 수 있다면 충분히 이거는 넘을 수 있는 해외 선물은 산이다. 그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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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다음에 이제 아까 점프업 과정이라고 했어요. 점프업 과정. 그죠? 자, 일단은 1단계를 기본을 다 배웠잖아요. 거기서 끝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업그레이드 과정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업그레이드 과정이 일단은 우리가 알아야 될 보조지표를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자, 보조지표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거 다 알 수 없어요. 그죠? 다 알 필요도 없고요. 그럼 뭐예요? 자,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거. 쉽게 해서 전 세계 1% 메이저들이 쓰는 그 보조지표만 사용하면 되겠죠. 다른 건 사용할 필요가 없잖아요. 돈 버는 사람이 꼭 사용하는 게 제일, 그러니까 벤치마킹이 제일 좋은 어떤 마케팅 전략이다. 투자 전략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방송 나올 때마다 말씀드리죠. 자, MACD, 그다음에 RSI. 이 두 가지만 알아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보조지표 거의 90%는 이해합니다. 왜? 보조지표가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원리는 다 똑같아요. 그죠? 만든 사람에 따라서 기본 원리는 똑같은데 조금만 변형이 있을 뿐이지 기본 베이스는 똑같다. 그래서 이것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걸로 끝나지 않죠. 자, 모든 차트는 어떻습니까? 원웨이는 없습니다. 항상 파동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파동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파동이 만들어지면서 이런 일정한 패턴들이 나와준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그럼 우리가 파동하고 패턴을 알면 추세의 근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현명하게 좀 매매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요즘에 이제 11월 달, 12월 달 희한하게 원웨이 장들을 우리가 많이 만나죠. 자, 이럴 때 이제 추세, 파동을 모르면 어떻게 돼요? 무조건 당해서 상당히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하면서 내 소신의 곡간의 곡식이 조금씩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알고 넘어가자. 그럼 어떻게 돼요? 기초 과정 아까 기본 차트 공부 다 했고 그다음에 점프업 과정 다 끝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모든 기초 과정은 다 끝이 나는 거예요. 그죠? 간단하죠. 자, 이것도 제가 깔끔하게 핵심만 교육을 시켜드릴게요.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네. 자,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고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다 기초 과정 끝났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자, 우리가 원칙을 만들어야 되겠죠. 원칙을. 자, 원칙은 딱 두 가지만 있습니다. 자, 이기는 습관을 우리가 들여야 되겠다. 자, 여러분 이제 손실에 이제 제 방송 오늘 보는 순간 손실의 늪에서 벗어나야 돼요. 자, 이기는 습관을 길러야 되겠다. 그럼 뭐예요? 자, 여기 매매일지라는 걸 써야 되고요. 복귀라는 걸 반드시 해야 됩니다. 자, 여기 노란 톡에 들어오시면 여기 샘플도 제가 다 제공을 해드릴 거예요. 그것도 말씀드리고. 자, 마지막으로 뭐예요? 자, 이거 우리는 성공을 하기 위해서 지금 해외 선물을 하잖아요.
자, 그럼 실패와 성공의 열쇠는 뭐예요? 시나리오, 시나리오. 자, 여러분들도 직장 생활하고 가정 생활할 때 어때요? 나름대로 다 규칙이 있고 원칙이 있죠. 근데 해외 선물만 하면 그런 건 온데간데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시나리오를 짜고 어떤 투자를 해야 되겠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후에도 또 장황하게 설명할 것들이 많이 있는데 디지털에 그거는 노란톡을 통해서 내일 강연회나 노란톡을 통해서 자세하게 그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국 시각으로 11시 30분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다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화면으로 보시는 것처럼 상품들도 지금 파운드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빨간불을 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스닥 그리고 골드 그리고 S&P 500, 유로 FX까지 모두 다 빨간불 켜주면서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세히 나스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나스닥 같은 경우 PPI 지수 발표 이후에 장대 양봉을 보여줬고요. 계속해서 11시 3분까지 16,635포인트까지 올라가 주는 모습 보여줬다가 개장 직전까지 음봉을 출현해줬지만 지금 개장 이후에 굉장한 양봉을 출현해주면서 높게 치고 올라가주고 있습니다. 16,637.50포인트 선에서 지금 계속해서 양봉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크루드 오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크루드오일 지금 22시 54분경에 69.43달러를 기록하기도 했지만 조금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래도 여전히 상승권에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0.29% 올라가면서 68.81달러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 포착이 되고 있고요. 개장 직후에 다시 양봉을 연속적으로 보여주기는 했지만 계속해서 공급 원유 그리고 계속해서 이 수요 우려까지 더해지면서 조금 더 이 상승권에 대한 해석 잠시 후에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골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골드도 강보합권에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0.18% 올라가면서 1996달러 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여전히 2000달러 아래서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표 발표 이후에 잠시 2001달러를 기록하기도 했지만 출렁거림이 보여졌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하락 추세 속에서 조금 더 음봉을 조금 더 많이 내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나스닥 살펴보고 골드의 전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로 FX 같은 경우 강보합권에서 소폭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0.01% 그리고 0.00%의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요. 1.0795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개장 지점까지 23시 11분까지는 좀 올라가주는 상승 추세를 그려주긴 했지만 이후에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양봉보다는 음봉의 모습이 더욱더 많이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도 개장 이후에도 계속해서 음봉을 연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개장 이후의 흐름 살펴보고 왔는데요. 계속해서 나스닥은 개장 이후에 어떻게 포지션 잡아보면 좋을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선님, 오늘 나스닥은 개장 이후에 매수 매도 관망소에서 어느 포지션 유리할까요? 자,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일단 16,410에서 16,000 진입하면 수익을 내라고 일단 수익을 내셨고요. 자, 일단 지금 좀 들어가시나요? 지금 보세요. 5분 봅니다. 변동폭 장난 아닙니다. 무지하게 세죠. 자, 이건 아까 서두에 봤을 때 결국에는 FMC 내일 그것 때문에 관망세 세력가들이 상당히 지금 핑퐁 게임을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좀 더 밀릴 수도 있다는 얘기죠. 여기 딱 보시면 답이 나오죠. 여기 볼게요. 여기 보면 답이 딱 나오는 거예요. 네. 자, 보시면 어떻습니까?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여기가 강력한 지지, 횡보를 박스형 횡보를 하고 있는 구간이었어요. 여기가 지금 122평선이 있는 자리예요. 122평선. 자, 여기 16,390에서 계속 지지를 받고 있죠. 여기에서 16,430 라인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결국에 내요. 16,390까지 한번 내려와서 지지를 받아준다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짧게 40틱 정도 마지막 골든 타임입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까지 지지를 안 받아주면 아까 40틱 모은 걸로 소화를 하시고요. 더 이상은 매매를 하지 마실 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그죠? 자, 나스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나스닥 흐름 살펴보고 왔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개장 이후에 골드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맞선님, 오늘 골드 같은 경우는 포지션 어느 쪽으로 잡아보면 좋을까요? 네. 자, 골드는 오늘 상승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현재는 상승.
현재는 상승. 현재는 약 상승 대신 상승세도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고요. 상승을 좀 보시고요. 자, 진입가를 짧게 좀 먼저 드릴게요. 자, 지금 어떻게든 지금 보시면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이 19,960, 그러니까 1,996이죠. 요 라인. 그죠? 요 라인에서 계속 물론 이제 하방의 어떤 저항을 받아줬지만 이게 강력한 지지되면서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이 어때요? 자, 120편하고 240편 밑에서 강력하게 지지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 아까 저 달러 인덱스를 잠깐 봤는데 약 하락 중에 있습니다. 현재 버전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0.26 상승이지만 오늘 상승폭이 새벽 4시까지 그렇게 크지 않을 거예요. 왜 동일하게 왜 달러 인덱스하고 또 FMC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1996 정도에서 지지를 해준다면, 그죠? 요것 또한 20-30틱 정도 짧게 해서 수익을 내실 걸 일단 권장을 드릴게요. 대신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상승폭은 또 상당히 제한적이겠다. 이게 5분봉을 보면서 답을 알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 예를 들어서 아까 목표치를 제가 20틱, 30틱을 얘기했는데 상당히 지루할 수 있죠. 그럼 어떻게 돼요? 자 수익이라는 항상 탄력적으로 어떤 이거를 마련을 하셔야 돼요. 이게 탄력적으로 안 하시고 무조건 난 거기까지 수익을 내겠다.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잘 대응을 하셨으면 감사드리고요. 자,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또 자세하게 그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드는 짧게 이렇게 별 이슈가 없으니까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개장 이후에 골드 같은 경우에는 매수 전략 챙겨주셨습니다. 계속해서 꼼꼼하게 이러한 자리값 매일매일 받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보고만 있지 마시고요.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스캔하시고 입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특히나 오늘 들어오시게 된다면 2024년에 어떻게 하면 해외 선물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 그러한 비법이 담긴 무료 온라인 강좌가 내일 진행되는데요. 내일 이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링크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마사님, 저희 마지막으로 이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 대한 이야기 한번 남아보도록 할까요? 네. 네. 아까 말씀드린 오늘 아까 해외 선물 강의하는 거가 좀 더 디테일하게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일단 맛배기를 일단 보여드리고요. 좀 더 디테일한 사항을 내일은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자,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일단 FMC 결과가 나오면 이틀이라는 시간이 또 있죠. 자, 이틀이라는 시간에 이제 정확히 이제 방향이 나올 거예요. 얘가 연말까지 내려갈지 올라갈지에 대한 답을 줄 거란 얘기죠. 그럼 우리가 매매하기가 오히려 더 쉽습니다. 단 시향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그런 조건하에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린 저는 해외에서 트레이더 활동을 단연간 했던 사람인데 누구보다도 저는 시향을 잘하는 사람이니까 내일 들어오셔가지고 그런 시향 정보도 들으면서 또 이틀 동안 안정적으로 매매할 수 있는 그런 거를 같이 한번 머리를 맞대고 헤쳐나가는 그런 알찬 강의를 만들어 볼 테니까 내일 많이들 좀 참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방송 끝나고 나서도 계속해서 시장 이야기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마지막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기본 카메라 어플 빠르게 켜셔서 스캔하시고 입장하신 다음에 내일 공개 방송까지 이어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오늘의 핵심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선물 신세계 오늘의 핵심입니다. 먼저 나스닥입니다. FOMC 금리 결정 발표 직전이기 때문에 지금 단기 매매 후에 관망할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16,410포인트 지지 확인 후에 매수, 그리고 16,420포인트에서 익절하는 전략 챙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내일 새벽에 금리 발표 후에 기자회견에서 파월 의장이 긴축적인 발언을 하게 될 경우 오늘의 고점인 16,635포인트가 올해 고점이 될 확률이 높다라고 챙겨봤습니다. 다음으로는 크루드 오일입니다. 오늘 00시 30분에 원유 재고와 가솔린 재고 발표가 있기 때문에 단기로 대응할 것이 좋다라고 전략 챙겨봤고요. 69.20달러에서 60.30달러 저항 확인 후에 매도하는 전략, 그리고 20에서 30틱 익절까지 챙겨봤습니다. 마지막으로 골드입니다. 1996달러를 지지하는지 확인한 후에 매수하는 전략 세워주셨고요. 20에서 30틱 익절, 그리고 단기 대응 후에 관망하는 전략까지 담아봤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핵심까지 담아봤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계속해서 우리 천명 마선님과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선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생했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해외 선물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와 해외 선물 신세계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회계, 무인가 영업회계, 불법 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